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되게 다 차를 운전할 경우가 많잖아요.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뭐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이니까 뭐 몸이 아파하고 좀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지 좀 덜 당황스러운데, 내가 이제 크게 사고를 내거나 이랬을 때는 입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예기치 않게.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할 때는 더더욱 당황스럽고,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논의의 출발은 교통사고다. 뭐 교통사고 뭐 뻔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개념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죠. 교통사고란 거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뭐 그럼 교통이라는 거는 뭐 자가용이 됐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히 많을 거고요. 트럭, 자동차, 자가용. 사고라는 거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제 얘기를 좀 유튜브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왕왕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법률 문제라는 게 알고 보니까 뭐가 문제라는 걸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금은 익혀야 되는 부분이 남는 거죠. 그 경험, 그다음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 임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같은 거, 이런 걸 과정을 거치면 보다 좀 더 이제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일단 출발은 이게 뭐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럼 교통사고를 이제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법적인 접근은 세 가지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뭐 대충 자가용 몰고 운전하다가 남에게 뭐 졸음 운전을 하든지 과속 운전해서 피해를 줬다. 그럼 민사는 돈 문제고, 형사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거고, 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면허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경찰서에서 면허 정지 처분, 면허 취소 처분. 여기는 어쨌든 면허 정지를 당했을 때 행정청이 뭔가를 하는 거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랬을 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사실은 뭔가 뭘 무면허 운전이나 되게 이제 아니면 음주 운전 같은 데 있어서 면허 정지를 당했을 때, 아니면 면허 취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하는 문제는 또다시 한 15분 이상 이렇게 별도 강의를 일단 하고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하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거로, 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좀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접근을 이해하셔야 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하는 그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민사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제 교통사고를 냈다 이러면, 먼저 이제 원래는 보험사가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 종합보험에서 해결을 해서 보험사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이제 나서는데요.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 여기에는 인적 피해, 물적인 피해. 인적이라는 것은 타고 있는 탑승객이나 아니면 상대방 뭐 운전자나 상대방 탑승자에게 사람이 다치는 경우, 사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적인 피해는 자가용이나 뭐 다른 뭐 안에 있던 뭔가 다른 것들이 화물차 같으면 그게 태우고 가던 물건이 손상 입었을 때 피해 보는 거. 이런 걸 다 어떻게
물어주느냐 하는 거는 종합보험에서 종합보험이 가입한 그 배상액에 따라서 기준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보험이라는 게 이런 위기 사항에 대해서 그걸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사가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종합보험 말고 이제 별도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보험도 보험 그 배상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걸 무한정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액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얼마를 상대방이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에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별도 합의 금액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났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 잠깐 보면 월급여 과실 비율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적어 놓으면 이해가 될 텐데요. 가동연한 과실 비율 그다음 노동능력 상실률. 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별도 합의라는 내용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잠깐 볼게요. 손해액을 이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손해액을 계산하는 건 이 이야기를 먼저 잠깐 이해하셔야 이 뒷부분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책임을 져줘야 되는 손해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적극적 손해는 플러스 손해입니다. 치료비 드는 거. 개업비는 간호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병원비 들어가면 병원비 이런데 돈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손해라고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못 번 경우입니다. 병원에가 입원해 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률에서는 일시이익이라 이럽니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내가 치료비나 이렇게 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누군가를 냈다. 그럼 그 사람은 치료를 위해서 수반되는 비용도 이 손해에 들어갈 거고, 이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 바람에 돈을 못 버는 것도 될 거고, 또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위자료고 하는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준 거 있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하는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모아서 계산하는데 위자료 했을 때는 사망 시 1억이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다쳤느냐, 진탕의 진단이 어느 정도, 장애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는 뭐냐면 이 소극적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젊은 사람이 20대든 30대든 다쳤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건 만 60세까지라고 치면 평균 몇십 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걸 다치면서 갑자기 노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망해 버리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적극적 손해는 별로 없어요. 치료비가 뭐 더 들고 개업비도 없잖아요. 문제는 큰 중장애를 입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면 그때는 이제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거랑 이 개업비는 간호비니까 대소변을 본인이 해결을 못하면 옆에서 24시간 개호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붙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그 평생 동안에 그 개호에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돈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벌 수 있는 돈을 못 버는 돈에 대한 계산식이 지금 정확하게 앞에 먼저 보인 계산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월 급여가 500만 원이다. 한 달에.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남자인데 지금 다친 사람이 30세다.
30세 남자인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이래 보십시오. 근데 월 500만 원을 받고 있다. 근데 만 60세까지 했는데 나의 과실은 0%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하고 나는 그 상대방 입장에 나의 과실은 0%니까 상대방은 100% 과실인 거고 나는 0%고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노동 능력이 한 20% 정도 상실했다. 아니면 30% 상실했다. 그러면 실제 남은 잔존 노동 능력은 7, 80%이 말입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올 500만 원을 한 달에 받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개월이면 곱하기 30년이잖아요. 30년을 12개월을 곱하는 겁니다. 30년인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100%를 그대로 곱하고 노동 능력이 지금 20% 30%니까 줄어든 거 실질적으로 20%가 줄어든 금액이든 30%가 줄어든 금액만큼은 돈 못 벌으니까 이만큼을 큰 틀에서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큽니까? 500만 원에 이 36개월이잖아요. 36개월이면 360개월이잖아요. 360개월에 20%면 금액 몇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통사고 크게 났다 이러면 3억 이상. 그다음 개업비가 안 붙어도 개업비가 붙으면 5억, 6억, 7억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별도 합의 금액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건 별도 합의가 이거는 되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덮으려 하다가는 나중에 이게 배가 산으로 가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결국엔 이런 이 큰 사고 냈다 그러면 전문가니까 도움을 받으러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알고서 이 합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별도 합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게 중원 가해를 했을 때는 앞에 얘기대로 위에 얘기가 저거요. 가벼운 쿵 부딪혔다. 이랬을 때 이제 합의금은 주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평균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 보통 1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3주 진단이 났다. 가볍게 이렇게 찰과상 뒤에 2주 진단이 났다. 그럼 합의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선에서 줘야 되는구나. 이쪽 보험사에서 주는 거 말고 내가 한 2주 정도 두 사람이 다쳤다. 그럼 2주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200만 원을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빨리 주고 합의를 끝내는 것이 현명하겠다. 금액이 크게 상처가 많이 났고 이 사람이 벌써 중상해가 돼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빨리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교통사고 전문가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적당하게 어떻게 하려다가는 문제가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이렇게 크면 어쨌든 이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신이 많이 다치고 중상에 이렇게 되면 수사할 때도 이제 가둬놓고 도망갈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의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어쨌든 이게 대응 방법으로 수사나 재판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합의하고 이 사람이 크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안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이 수사할 때 빨리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내가 많이 다치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는 걸 결국은 이 합의를 하는 거는 돈으로 책임을 지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교통사고 난 거는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뭔가 이렇게 더 다투는 거는 내가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시급한 거는 그때 전문가를 찾아가면 당장 하라는 것이
빨리 가급적 서둘러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한다는 서류를 받아서 내야 어쨌든 구속도 피하고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받을 때 그게 좀 더 형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얘기고요. 행정 이게 뭐 면허가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이러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러는 거는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주제를 말고 내가 이제 그냥 큰 사고 안 내고 길 가다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나중에 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이제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원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